안녕하세요. 피트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해 전해에, 이전 해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6월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풀이에 도움도 드리고 하고자 문제 올립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6월 모의고사 문제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으니까 뭐 문제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면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고요. 자, 문제 1번부터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1-i가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다항식인데 a에서 b를 빼래요. 그래서 3x제곱에서 x 2x 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에서 x를 빼니까 마이너스 6x.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값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3번 갈게. 이 식을 3차식을 x-1로 나눴으니까 f1일 때 이 식이 만약 fx면 f1일 때 값이겠구나. 그래서 1만 대입하면 되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래서 답이 4가 되는 거죠. 보기 4번이 정답.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얘가 x-2 x-3이었구나 라는 거죠. 즉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 b는 6이 되니까 그 다음에 a 값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마이너스 5.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5번 같이 볼게요. 5번은 다음과 같거든요. 그때 항등식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x에다 0 집어넣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b만 남죠. 0 들어가면 이거 없어지고요. 0 들어가면 1, 3, 3이 되네요. 그래서 b의 값은 3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3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좋고, 선생님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가 되죠. 마이너스 1 집으면 여기 0 되니까요. 그래서 a는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둘의 곱은 3, 보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6번 문제는 얘를 제곱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느낌이 빡 오지 않아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z를 제곱하면 z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 곱하기 xy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5라고 그랬으니까 25고 이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니까 a로 치환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몇이라고 했냐면 4라고 그랬으니까 8, a는 1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 자, 6번도 봐드렸고 7번으로 갈게요. 7번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판별식 0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 절반 k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럼 k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22가 0보다 적다가 나온 거지. 그러면 3k가 큰 쪽이죠. 22. K는 3분의 22. 37, 22니까 7점 얼마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7번에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 7점 몇보다 큰 제일 작은 자연수는 8이다. 자, 이제 8번, 7번 해드렸고요. 이제 8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같은 식을 2022로 나눴대요. 그러면 2024를 x라고 한번 치환해 보면 얘는 x의 4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2022는 x에서 2를 뺀 값이잖아요. 그래서 qx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나머지 식은 x에다 2 대입하면 얘가 16, 얘가 4, 1, r. 따라서 r이 21인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r이 21이라고 이렇게 써보고 다시 x의 가위가 항등식이 된 거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x에다 다시 2024를 대입하면 당연히 2024가 빠지면서 몫이 2024를 대입하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21, 5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죠. 8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갈게요.
9번은 부등식이어서 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n보다 큰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n보다 적다가 되고 1 빼기 n x 1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9개가 된다 그랬거든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보다 크고 만약에 4보다 적다 그러면 요 만족한 자연수 한 개밖에 없지. 즉 얘에서 얘를 빼고 하나 더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빼고 하나 더 빼세요. 즉 1 플러스 n에서 얘를 빼고요. 하나 더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 요 1 나오니까 없어지고 2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2n 마이너스 1. 얘가 9가 됐다는 얘기니까 2n은 10이 돼야 되고 n은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9번의 정답은 3번이었다. 10번 같이 볼게요. 10번 오른쪽에 있구나.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이때 알파 베타의 곱을 계산하래요.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이거 치환해서 하는 문제. t x고 마이너스 t를 치환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죠. 뭐 t 플러스 5, t 플러스 1. 그럼 t가 x고 마이너스 3x니까 x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런데 얘를 한번 볼게요. 판별식으로 잠깐 볼게요. 판별식을 보면 얘가 0이 되는 판별식은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5, 20 0보다 적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갖는다. 근데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잖아요. 그럼 얘의 판별식을 보니까 어때요? 얘의 판별식은 9 마이너스 4ac 4가 되니까 0보다 크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얘가 0일 때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 두근의 합 3되고 두근의 곱 1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 계산하라니까 10번의 정답은 1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죠. 자, 11번으로 갈게요. 두 다항식이 있는데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거든요.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같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6의 약수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6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요거는 조리처법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 0 됐으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x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제곱이고 상수항은 당연히 여기에 3이 붙으면 되죠. 그 다음에 2차항이 2x의 제곱인데 2x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차항 한번 잡볼게요. 3x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리처법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얘를 만약 인수분해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루트 3i, x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a, b가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x 플러스 b는 당연히 얘로 봐야죠. 따라서 이 식이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때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a는 x 플러스 2로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 해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쪽은 0이 되니까 a는 몇이 된다? 10이다. 따라서 a와 b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b는 어디 있는 거야? 요거 b는 2죠. 따라서 a와 b의 합은 12가 되겠구나.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으로 갈게요. 12번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혹은 알파와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 하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1일 때 0 되죠. 그래서 뭐 조리처법 해볼게요. 자, 3차, 2차, 1차 상수항 1일 때 0됨. 2, 3,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 인수분해하니까 x-1에 x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이때 여러분들이요, 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구나. 그러니까 부호 같으면 항상 판별식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 판별식은 4분의 D로 할게요. 1 마이너스 AC 0보다 적어. 그러니까 얘가 호근을 갖는 거죠. 물론 얘가 0 되는 값 실근 1은 있겠죠. 서로 다른 두 혹은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는 얘의 근이인 거예요.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즉 이렇게 따지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아,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구나. 즉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 거는 뭐만 남아? 3만 남고요. 뒤에 거는 5가 남죠. 그러면 3, 5, 15.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 자, 이제 문제 13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13번은 연립 방정식이 나왔어요. 하나는 1차식, 2차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y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y는 x-3이 돼야 되니까 x가 알파면 당연히 y는 알파-3, x가 베타면 y는 베타-3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 식은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 대신에 x-3 y 대신에 x-3의 제곱은 k. 자, 그러면 x제곱 x제곱 이거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하나 나왔고요. 마이너스 이쪽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나왔네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나오니까 저쪽으로 넘겨줄게요. 플러스 6x 9x니까 이거 계산해서 3x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9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얘가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수 실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99, 81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9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4k로 넘어갈게요. 그럼 얘가 1, 2 넘어갔으니까 적은 쪽이고 81에 36 빼줘야 되겠네. 그러면 45가 되나요? 네, 45가 되겠네. k는 그래서 4분의 45보다 적다. 그러므로 얘가 4분의 45니까 11.5보다 적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k는 11보다 작으니까 11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3번까지 풀이해드렸고 14번 같이 볼게요. 14번은 절대로 먼저 문제를 읽지 마시고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럼 이제 그림 보니까 직선이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 접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건 얘가 0일 때의 값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넓이에 관한 문제가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얘를 보는 거야. 됐다. 굳이 읽지 않아도 그림에서 대부분 설명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가 0이 될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0이 돼서 알겠다.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여기가 5,0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접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잖아요. 둘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할 때가 되는 거지. 접할 때 이 직선이 이 2차식이 어떻게 돼? 딱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접할 때 구해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x 플러스 5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넘기면 x제곱 또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접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하셔도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면 얘가 접하기 위해서 이 값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지. 그럼 얘가 1이기 위해서 a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몇이야? 1인 거예요. x는 1. 얘가 x-1의 제곱이 0. 여기에 x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얘가 1이야. 그럼 1일 때 y값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요 식에다가. 요게 2차 함수의
어떤 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가 a가 6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8이 되잖아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까? 1,8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높이 8, 그래서 24.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는 이렇게 포인트만 잘 찍어도 문제를 금방금방 계산이 가능하죠.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 다항식이 있는데 다음 같은 다항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완전제곱식,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세실수 ABC에 대해서 AB 더하기 A와 B의 BK의 합을 계산하래. 그러면 얘는 이제 요식하고 지금 볼 때 요식 있죠, 요식. 요 두 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두 식을 묶으면 되겠죠. 자, 먼저 묶어보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5 하니까 x제곱 플러스 7x가 되네요. 플러스 2, 50.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개 묶으니까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가 되죠. 플러스 k. 그래서 얘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걸 치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식 전체를 치환해도 괜찮아요. 하여간은 요번엔 이걸로 할게. 얘를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 플러스 10, 얘는 라지 x 플러스 12가 되죠. 그럼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2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0 플러스 k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1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21이 돼야 되는 거지. 11의 제곱이야. 그러면 k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x 원래대로 쓸게요. x 플러스 7x가 대신이고요. 더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는 7이 되고 b는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 얘네들을 다 합하면 18, 19가 되겠구나 라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5번의 정답은 5번. 16번으로 갈게요. 16번은 다항식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을 때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q1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게 문제인데 앞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지. 여기서 알려준 거는 우선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라고 얘기한 거니까 대입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됐고 얘가 3이 되네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넘어가면 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요식 하나를 잡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식을 잠깐 볼게.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가 qx가 됐고 qx-2구나. qx-2. 얘를 x-2로 나누어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x-2로 몫이 있으면 이제 스몰 qx라고 할게. 그러면 x가 2일 때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4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2가 들어가면 q0이 될 것이고 얘가 0이 돼버리네.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q0이 0이거나. 근데 선생님 이제 q0은 0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 식에서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자. x에다 얘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4만 남고요.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 0 집어넣고 얘가 0이 아니다 하더라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q0이 0이면 0 플러스 3이거든. 말도 안 되죠. 마이너스 4가 3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구나. 따라서 a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4구나. a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착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8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b를 다 알게 됐네요. a, b를 다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b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인데 얘가 x 플러스 1에 qx 더하기 3이래요. q1일 때의 값은 x에다 1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 그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1 들어가면 2가 되고 q1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2죠. 마이너스 19. 그러면 이 q1이 몇이 되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22가 돼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이었어요. 그래서 16번의 문제의 정답 보기 3번. 자, 이제 계속해서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인데 실수 a에 대하여 복소수가 나왔는데 다음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그럼 조금 정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얘가 이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실수 부분은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은 a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라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는데 z의 제곱이 0보다 적다라는 얘기는 z는 무슨 호수다? 순호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Z를 하는 것 같아요. 그지? Z는 순호수다. Z는 순호수가 되려면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왜냐면 A가 1이면 얘도 0이고 0이 돼 있어. 그냥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다음 같을 때 이 식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Z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Z는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그래서 복소수 Z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i가 된 거네요. 그죠? 자, 다음 같을 때 얘와 얘가 같도록 하래요. 그래서 한번 좌변을 같이 볼게. 여기가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좀 간단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4 z의 바젯을 해라고 그러니까 z는 마이너스 2i고 마이너스 바젯은 마이너스 2i니까 플러스 2i가 되네요. 잠깐만요. 없어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z 마이너스 바젯 그랬으니까 z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바젯은 플러스 2i가 되는구나.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돼요. 여기에 i를 곱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됐냐면 4분의 4가 돼서 1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가 n번 곱해가지고 1이 되는 값 구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 먼저 해볼게요. n이 2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땐 루트 2 1 마이너스 i를 제곱해 본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 2가 되고 분자는 1의 제곱 i 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i가 돼서 i가 되네요. 그러면 n이 4가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i의 4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i의 제곱을 한 거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아, 그러면 n이 8일 때부터 얘가 루트 2의 1 마이너스 i의 8제곱은 마이너스 1을 4제곱을 제곱한 것 같으니까 1이 되겠구나. 아, n이 8부터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백이하의 잔수 n의 개수는 n이 되는 건 이제 8이라든지 16이라든지 그 다음에 24라든지 이런 숫자들이니까 100을 8로 나누시면 되죠. 8이는 8 100을 8로 나눠 금방 아시겠지만 8이는 8 얘가 20 나오니까 8, 26 그러니까 12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기 5번의 정답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8번으로 가볼게요. 예. 자, 18번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가 딱 잡혔는데요. 얘가 이렇게 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일 때 최소값으로 가는데 근데 x는 1이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fx를 이 식을 막 정리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된 그래프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겠구나. 자, 그런데 최소값은 x는 1에서 가는다는 얘기는 x는 1이 꼭지점이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서부터 3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고 그지?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는 2는 한 칸 떨어졌으니까 이쪽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의 모양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된 여기까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최대가 여기 있고 그지? 최소는 요 포인트에 있는 거죠. 여기가 최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가 0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1 때 0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x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 9 플러스 p가 0이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럼 p는 몇이 돼? 마이너스 9.
그 fx 알아버렸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1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실 때 a, b의 합을 계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볼 때는 2a 마이너스 b가 2가 된 거고 a제곱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8이 된 거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b가 뭐가 됩니까? 2a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 대신에 2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 나왔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 나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8인데 그럼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죠. a 마이너스 4의 전체단 제곱. 그럼 a가 4가 되는 거구나. 4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4, 2, 8 b는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합은 10. 보기 1번이 정답이었다. 계속해서 문제 19번 같이 볼게요. 도형 문제 나왔네요. 네. 요 자이스토리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죠? 아마 그걸 참고로 해서 낸 거겠지, 자이스토리에서. 자, 여기서부터 A, D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요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럽니다. 근데 그 길이는 A-1이래. A-1. 그리고 BD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다?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여기는 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요 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2A라고 그랬어요. 2A. 여기는 2A. 그럼 반지름은 A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우선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AD의 길이. 선생님하고 요 길이 잠깐 잡아볼게요. AD의 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연결할 수 있는 건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 A.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A.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이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현에 내린 수선의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직각인 것을 알 수 있었고 AD의 길이 잠깐 잡아볼게요. AD의 길이 선분 AD의 길이는 우리가 볼 때 AD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2A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죠. 64 이렇게 나옵니다. 4가 바깥으로 나가면 2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 1은 4, 4, 6, 24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물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지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A 제곱이고 여기가 4가 되나요? 여기가 4가 돼야 되겠네. A 제곱 16 A 제곱 마이너스 16 맞죠? 예, 맞아요. 여기가 4가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왜냐면 반지름이 A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A-1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 그냥 나오겠죠? 플러스 A-4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A제곱 마이너스 16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에요. 16은 사라지네요. A제곱도 하나 사라지고 그러면 A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결국에 양변을 A로 나누어서 A 마이너스 6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 마이너스 A분의 1이 6인 걸 알게 됐고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6의 3승이요 216 플러스 3, 6,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34가 되나요? 그래서 234.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3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보기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문제 20번 볼게요. 요건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요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신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다음 것 같거든요. 다음 것 같은데 이때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얘네들 대소관계가 감마가 제일 크대요. 알파가 제일 작고 그때 알파 곱하기 대소관계를 알려준 거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는 얘기고요.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이때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계산하세요가 문제네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인수분해가 되거나 정리가 돼야 문제를 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근데 세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i죠. 세근의 곱이 알파, 베타, 감마 곱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거든요. 근데 알파하고 감마만 마이너스 4래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베타가 a가 되는 거구나. 그죠? 아, 베타가 a가 되는 거군요.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하니까 맞죠? 베타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자, 근데 이제 계속 신경 써야 될 거는 요 관계가 유지가 되느냐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왜냐면 4a의 개수인 a를 집어넣거나 a를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 나오니까 a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a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뭐 그냥 눈으로 보기보다는 해보는 게 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a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4a 0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나오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오면서 얘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남고 마이너스 3에 있고 뒤에 4에 있으니까 0 되는 거 맞다. 그럼 조리처법으로 하시든지 인수분해 하면 되죠. 조리처법으로 식 정리해 볼게요. 띠디딩 3차 2차는 지금 얘가 됐고 1차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죠. 상수항이 4이고 마이너스 1일 때 0 됐으니까 1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나오고요. a제곱 플러스 a 내려오죠. 그러면 더하니까 4a가 되고 마이너스 i 되니까 0이 됐어요. 식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a 곱하기 a 플러스 1이라 쓸게요. 플러스 4a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근이 하나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딱 나오잖아. 그러면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 곱하기 감마죠. 감마 얘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감마는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세근의 곱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A를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결국에 이 감마는 이게 알파가 얘의 근이 된 거니까 감마는 얘의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마가 4가 얘의 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16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대신에 4 집어넣고 4a가 0이래. 그럼 뭐 4로 나눠주면 되죠. 4로 나눠주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만 남고 여기는 플러스 a만 남고 둘 없어지고 a제곱이 4가 되네요. a는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베타가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이래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 감마가 4가 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베타는 여기 a하고 베타가 같았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베타는 2가 되겠구나. 그래서 a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a가 2인 걸 알게 됐어요.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땐 다음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이번엔 베타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하고 감마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자꾸 알파하고 감마인데 얘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는데, 얘 두근이 알파하고 감마가 되는 거잖아. 베타가 얘니까. 따라서 두근의 곱이 4a가 되는 거건데, 얘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집어넣어 볼게. x제곱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요식이요. 지금 선생님이 뭐 작성하고 있냐면 요식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얘가 0 되는 값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됐으니까 알파가 제일 작은 거니까 알파가 2,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괜찮고요. 감마가 2가 되면 되죠. 알파가 마이너스 2 가능하네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도 우리가 채택이 가능한 a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번에는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미쳐버리겠다.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는 4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죠. 알파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a 값이 될 수 있는 건 2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a 값의 합은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이에요. 자, 계속해서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예요. 그러니까 fx는 2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gx,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텐데, 가에 보면 fx가 y는 x와 원점이 아닌 두 점 pq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x가 원점이 아닌 두 점 p와 q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돼서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죠. 자, 얘가 p고 얘가 q고, gx는 y는 x와 한 점 p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gx는 위로 볼록인데 한 점 p에서 만나면 여기 이렇게 딱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작고, 그러니까 p가 이쪽에 있고 q는 저쪽에 있는, 선생님 그림 맞네. OP, PQ의 길이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삐뚤어졌죠? 가끔은 삐뚤어집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y는 x가 이렇게 딱 있는 거죠. y는 x가 딱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하고 간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PQ에서 이 참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오므릴게요. 예, 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쳤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gx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gx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놀랐을까? 왜 저기다 그리지?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더 붙을게요. 예. 그래서 P에서 이렇게 접한 거예요. 여기가 P, 여기가 Q. 그러면 이 포인트가 뭐 간격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알파면 얘는 몇 알파가 되냐면 2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F고 얘가 G가 되는 거니까 fx에서 fx 제일 먼저 fx와 y는 x가 같다인 거, 즉 fx 빼기 x가 0이 되게 하는 x가 알파 2알파라는 거야. 근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참수의 이차의 개수가 2니까 얘는 계속해서 2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알파에서 만나고 x는 2알파에서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가? fx 마이너스 x가 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도시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gx에서 gx와 x가 같은 거 구해야 되겠죠. gx 빼기 x는 또 뭐가 될까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생님이 전개해 볼게요. 요 마이너스 x는 좀 보기 싫어서 저쪽으로 넘겨, 아이고 지우개가 눌려졌어요. 마이너스 x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도 1, 2 넘길게요. 자, 그래 놓고 fx부터 정리해 보면 fx는 2 곱하기 여기가 안에서 어떻게 벌어질까? x제곱 마이너스 3알파 x 플러스 2알파의 제곱, 중괄호까지 칠 필요 없었네요. 그죠? 2알파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된 거네. 그러니까 fx는 2x의 제곱 3알파 x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x 이렇게 묶어야겠다. 그죠? 보기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x 이렇게 걸린 거고 4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gx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니까 플러스 2알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x 이렇게 걸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걸리겠네요. 그래서 다음 같아졌고요. 두 식을 더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fx 플러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모든 실수일 때 그랬으니까 더해야죠. fx하고 gx 더했습니다.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제곱 됐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알파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x 이렇게 나오겠네요. 더하니까 3알파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아 적죠?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따라서 얘가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므로 이제 이쪽만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빼줄까? 그럼 여기가 2알파 마이너스 1x 플러스 3알파의 제곱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판별식이 얘가 모든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붕 뜨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면 얘가 이렇게 접하거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마무리할게요. 4분의 D의 판별식으로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3알파의 제곱이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나오네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 잘 안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0 되는 값 구해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1 4 빼기 1이니까 3이 되네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큰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의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P의 X좌표 알파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요게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1번 풀이해드렸고 22번으로 갈게요. x, y의 제곱의 계수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얘가 8x의 세제곱 플러스 3, 4, 12의 x제곱 y 플러스 3, 2, 6 x, y의 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 23번입니다. 얘 두근이 1과 b일 때 그럼 두근의 합이 1 플러스 b가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되니까 b가 2가 되겠구나. b가 2래요. 그럼 두근의 곱이 a죠. a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ab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 쉽죠? 24번 같이 볼게요. 자, 24번은 복수 z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대. 이때 이제 z하고 바제 클레복소스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렇다면은 뭐 z 알아내면 되지 않을까? z는 a 플러스 bi 이렇게 써주고 3a 플러스 bi가 됐고 마이너스 2 바제시니까 a 마이너스 bi. 얘를 했을 때 5 플러스 10i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지. 그럼 이제 실수 부분만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허수 부분 묶으니까 3b 플러스 2bi가 되겠네. 그럼 얘가 5 플러스 10i가 돼야 되니까 3a 마이너스 잠깐만요. 내가 왜 이렇게 썼대? A가 A네요. A가 5가 되고 5B가 10, B는 2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결국에 이제 복수 Z는 5 플러스 2i가 되니까 Z 마이너스 바젯을 곱하면 25, 4, 29 이렇게 나오겠지. 자, 지금 아침에 촬영하다 보니까 잠이 들겠는지 자꾸 이상하네. 25번 같이 볼게요. 다음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그럽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4를 x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이제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지. 나머지는 이제 1차식일 텐데 이렇게 되겠네. 이때 qx, rx 구해가지고 q2일 때의 값, r1일 때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직접 나눠보죠 뭐. 얘를 이제 직접 나누면 여기가 x의 4제곱 2x의 세제곱 2창이 없죠. 좀 떨어뜨려 놓고 11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x 플러스 2x 플러스 3 하니까 x제곱 곱해서 x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3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4가 됐고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나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면 17x 플러스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q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됐고 rx가 17x 플러스 5가 됐죠. 문제에서 q2는 4 빼기 3이니까 1이 됐고 R1은 22가 되네요. 그래서 2를 더하면 23이 정답이겠습니다. 23.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봐드렸고 26번 같이 볼게요. 26번인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리 구해줄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5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k가 되는 건데 다음 식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식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식의 모양은 똑같으니까 3알파의 제곱 나올 거고 그러면 3베타의 제곱도 나오겠네. 여러분 헷갈린다. 그냥 정리해 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3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k알파니까 3 플러스 k알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 k 얘에다가 똑같이 3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k 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3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3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들어갈 거고 k니까 2k가 됐고 마이너스 10은 넘어오니까 플러스 10 얘가 0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단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얘는 9분의 25 9분의 25에서 마이너스 3분의 2k를 뺀 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쓸게요. 9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2k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5 있죠? 3분의 5 먼저 쓸게요. 3 플러스 k 2k 플러스 10 이렇게 식이 정리됐네. 이때 실수 k 값 구하라고 얘기한 게 문제네요. 그러면 3 곱할게 3분의 25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5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5k가 되겠네요. 플러스 2k 플러스 10 양변 3 곱해서 정리 6k의 제곱 3, 5, 15 5k 3 곱하니까 6k 3 곱하니까 30 이렇게 되겠다. 자, k는 우선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5k 저쪽으로 넘길게. 그럼 얘가 이렇게 하니까 10 남죠? 40 되나요? 40
그러면 K는 8, 5, 40이니까 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 그래서 K값은 8입니다. 자, 간단한 2차 방정식이었고 27번 같이 볼게요.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1번식은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좋죠. 1번식 인수분해 되니까 3, 8, 24 x-3, x-8이 되겠습니다. 0보다 적다. 그러니까 3보다 큰 x가 8보다 적다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식도 우리가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인데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할까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0보다 크대요. 그러면 x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면 얘 0 되는 값이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범위로 따지면 여기가 k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데가 되잖아. k 플러스 3. 그러니까 바깥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와 여기가 되겠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건 k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거나, 또는 x라고 하는 건 k 플러스 3보다 크다가 된 거지. 자, 문제의 해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적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래요. 그 간격이 2. 그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3보다 크다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됐다.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k-3이 몇이어야 되냐면 간격이 2여야 되니까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k는 8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나왔죠. 두 번째의 경우는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얘가 3이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얘보다 2가 큰 게 되니까 얘가 5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3이 되고 얘가 5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얘 k가 0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k가 잠깐만요. k가 0이 되는 경우가 선생님 잘못 생각했다. 여기가 8이 돼야 되는 거구나. 여기가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8보다 얘보다 크고 8보다 적다가 되는 거니까 8이 여기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미안. 그럼 따라서 k 플러스 3이 3이 2 적어야 되니까 k 플러스 3은 몇이어야 되냐면 6이어야 되는 거지. k는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값이 된 거예요. 8하고 3. 그래서 k값의 합은 11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정답. 28번 가볼게. 28번은 2차 다항식 fx가 있고 1차 다항식 gx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차고 1차고, 그럼 둘을 곱했으면 얘는 3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3차. 그 다음에 f2x의 제곱 나누었을 때 몫이 얘래요. 한번 써볼게요. fx와 gx를 곱했던 요 식을, 그러니까 3차식을 fx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fx 플러스 xgx래요. 여기 숨어있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3차식이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얘가 2차거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차여야 돼? 1차식이어야 되죠. 얘가 1차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fx가 2차식, 이 식에 2차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fx가 원래 2차식이니까 2x의 제곱으로 스타트 끊었던 어떤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fx는 다음 같은 식이었구나.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눴으면 얘는 상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gx가 쌤하고 우리가 볼 때 gx는 뭐 px 플러스 q라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에서 xgx를 뺐단 말이야. fx에서 xgx를 이렇게 뺐을 때 얘가 상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여기다 x를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곱해서 더했더니 px의 제곱 qx가 됐잖아. 근데 이게 요거랑 요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됐고 q는 마이너스 a가 된 거야.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였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아, 좋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fx는 이런 모양 갖고 있고 gx는 다음 같은 모양 갖고 있구나 라는 거지. 자, 이때 f-2일 때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이때는 기존에 알아놓은 거 갖고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지. fx 이제 여기다 쓸게. 여기 요 식에다가. 자, fx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fx에서 2x의 제곱을 빼면 ax 플러스 b가 되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요거랑 요거 없어지고 얘랑 얘가 없어져서 상수 b가 된 거지. 아, 요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충 개수 비교를 해도 뭐 다 나오겠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곱해가지고 4x의 세제곱이 되니까 얘도 곱해서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a가 마이너스 4야. 자, 그럼 그냥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4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됐어. a가 마이너스 하니까 이쪽도 쓸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x a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이거 조금만 위로 올리자.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냐? 삐삐병. 네. 자,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제 잘 살펴보면 되는 건데, 얘가 2차 항이요. 이게 8x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16x의 제곱이 되네. 얘는 2차 항이 얘랑 얘 곱한 거하고 얘랑 얘 곱한 거죠. 그러면 12x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아, b 몇이 돼?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b는 4가 되네요. 그쵸? 그럼 b도 구했어요. 그러면 fx는 선생님 보니까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f-2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니까 f-2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가 되니까 8 되고요. 또 8 되고요. 4가 되네요. 그러면 전체의 값은 16, 2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28번의 정답 20이 됐습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29번. 자, 먼저 그림을 볼게요. 그림은 4분원을 그렸고 요렇게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네. 그 삼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뭐 그랬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호 AB가 있다. 아, 그러면 이 길이가 그냥 1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요 길이는 1이야. 1. 자, 그 다음에 이 원위에 어떤 점을 잡았다고 얘기하고요. 이때 얘를 지름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지름이에요. 지름인데 BC의 길이는 X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지나는 OB의 평행한 직선. 아, 얘요. 얘가 BC의 중점을 지난다고 그러니까 요 점이 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렇죠? 예, 요 점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나요? 이때 삼각형 OAP, 이 어두운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할 때 최대값을 계산하라는 게 문제고, X는 0과 루트 2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길이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가 1인 거죠.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하려면 요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선이거든.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분의 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결국에 이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야 이 문제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는 지금 평행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얘와 얘는 지금 평행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평행하니까 이걸 슬쩍 이어볼까요? 그러면 요각과 요각은 억각으로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원의 중심에서 이제 얘가 크게 보면 원이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데, 그지? 이 현에 내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얘가 직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볼 때 요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이 닮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x인 거 알았거든. 그럼 요 길이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요 길이만큼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를 뭐라 그럴까? 여기는 그냥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OM이라고 그럴게. OM의 길이는 루트 OM의 길이는 1 마이너스 2분의 x를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x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제 선생님을 계산해 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빗변의 길이 대 높이죠. 빗변의 길이 대 높이. 요거 모르니까 우리 h라고 할게. 빗변의 길이 대 1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대 h는 빗변의 길이 대 높이. 여기서는 빗변의 길이가 1이죠. 1 대 얘가 되는 거죠. 1 대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h는 그냥 간단하게 1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이었어요. 이렇게 곱한 게 같으니까. 자, 그러면 넓이를 계산해 달라고 그랬잖아. s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는 h 플러스 2분의 x니까 h는 1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이었고 높이는 2분의 x였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죠. 자, 얘를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을 바깥으로 뺄게요. 그러면 8분의 1이 되고 4 곱해주고 4분의 1 바깥으로 뺐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식이 엉망진창이죠? 그러면 8분의 1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계산하다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뽑고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4 완전 제곱식. 여기서 얘를 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1 더해주고 1 빼주니까 마이너스 5가 나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8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5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sx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x가 1일 때 8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8분의 5. 더 이상 약분 안 되고요. 이때 최대값이 PQ 합을 구하라니까 8하고 5도에서 얘의 값은 몇이 나와? 13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자, 29번도 봐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30번 볼게요. 두 이차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fx는 0보다 적거나 같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fx는 지금 위로 볼록이고 fx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고 gx는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접할 때까지가 가능한 거고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둘은 범위 같은데요. 이때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x축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얘도 어때? 얘도 접하고 얘도 어때야 돼? 얘도 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 범위 안에서. 이때 실수 k의 최소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fx하고 fx가 0이 되게 하는 값, 그러니까 f0일 때의 값이 fx가 f0과 같다일 때의 실근의 합은 음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차이점인 것 같으네. 그럼 k가 0일 때 범위 한번 구해볼까? k가 0이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x 플러스 2까지가 되겠고 k가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k의 최대는 3이 되는 거지. 그래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제 fx하고 g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y는 gx. 이거 좀 접해야 되는데 자꾸 안 접하네. 조금만 밑으로. 됐죠? y는 gx.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fx라고 그럴게요. y는 fx. 예. 이거 접했고 접했는데 여기가 y는 fx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고 뭐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얘가 G고요. 얘가 fx고. 이렇게 되는데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랬으니까 K가 0일 때 수행 부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K가 0이라고 하니까 작은 값이잖아. 그래서 K가 작을 때는 이렇게 돼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K가 최대가 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1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아, 선생님 잘못 그렸다. 지금 요 부분의 값이 여기죠?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는데? 따다다다당.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여기가 2가 돼야 되네. 2가 되는 경우가 가장 왼쪽으로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까지가 되는 거지. 여기가 3까지. 여기가 2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0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2, 하여간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0일 때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F0이 이거잖아. 여기가 0, F0이거든. 그럼 이때 F0일 때 Y 값은 여기가 0이고 여기 음수니까 얘가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얘가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가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K가 0일 때. K가 1이면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0일 때의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0일 때의 값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 좀 그려보니까 좀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해 볼게. 접했는데 이렇게 그려졌어요. fx를 좀 다르게 그린 거야. 이 상황에 맞게. 그럼 0일 때의 값이 여기 있게 되잖아. 어떤 경우도 두 근의 함이 fx가 0이 되게 하는 두 근이 얘가 지금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된다. 이 그림은 아닌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결국에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접하고 2일 때 접한 게 되니까 fx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 gx는 b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던 거야. 근데 1일 때 마이너스 1에 1 들어가면 4a가 되는데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던 거고, g는 1일 때 2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g1은 1 들어가면 b가 되잖아. 얘가 2라고 얘기한 거네. 그러면 따라서 gx는 b가 2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 것이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F3. F3 들어가면 여기 4가 되니까 16이 돼서 8이 되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16 맞죠? 그 다음에 G11이 들어가면 9, 9, 81 9가 되니까 81 162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 F3과 G11을 더하면 154가 되나요? 15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8 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30번의 정답은 154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모두 다 풀이해드렸습니다. 내신 대비라든지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